여러분 부자 되고 있으시죠?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. 여러분, 고정적인 현금 흐름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렇지 않겠습니까? 이 고정적인 현금 흐름이 생활비 플러스 앞으로의 닥칠 그 노후 생활 역시도 마찬가지로 커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고정적인 현금 흐름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죠. 저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쌍둥이를 출산을 하다 보니까 이 쌍둥이를 케어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. 그러면서 자료들을 찾아본 적이 있죠. 왜 그러냐면 미리 그 금액들에 대해서 좀 계산을 해 놔야지, 좀 알아야지 대비를 할 수가 있고 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? 그런 의미에서 다양한 자료들을 찾아보고 읽어 봤었죠. 그런데 그 태어나서 이제는 취업할 때까지, 즉 성인이 될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은 레인지가 굉장히 넓었습니다. 2억 초중반부터 시작을 해서 한 3억 초반까지 굉장히 다양한 자료들이 존재를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편차들이 굉장히 크고, 그래서 이 편차에 따라서 뭐 많이 쓸 수도 있고 좀 적게 쓸 수도 있다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죠. 저 같은 경우 중간값으로 한 2억 7천 정도 잡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. 2억 7천까지가 취업할 때까지 이 비용이 들어간다라는 것이죠. 남성, 이제 저 같은 경우 쌍둥이가 남자 둘인데, 남자 기준으로 한 27살 때까지가 취업할 때까지의 그 나이로 설정을 해서 자, 2억 7천과 대비를 해보게 되면 1년간 들어가는 비용들을 계산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. 자, 1년 2억 7천에 27살. 자, 1,000만 원이 들어간다라는 거죠. 1년 비용은 1,000만 원이고, 이를 월로 나눈다라고 하면, 이 월 같은 경우 12개월이기 때문에 1,000만 원 나누기 12 한다라고 했을 때 83만 원이 나와요. 그러면 딱 월에 83만 원이라고 하면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80만 원으로 쳐봅시다. 자, 80만 원 정도가 월마다 들어간다라는 것이죠. 근데 이것은 한 명당 이제 80이 들어간다라는 가정이지, 두 명으로 늘어난다는 배로 이제 들어가는 그 플러스가 있겠죠. 두 명이라고 하면 160, 세 명이라고 하면 240, 계속적으로 이렇게 배수로 해서 이렇게 늘어납니다. 한 사람당, 한 명의 아기당 이제 80만 원 정도가 양육비 플러스 교육비로 해서 토탈로 해가지고 들어가는 비용들로 이렇게 계산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. 이렇게 계산해 놨던 한 명당 이제 월마다 80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, 보통 일반적인 가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? 월급에서 80만 원 정도는 빠지겠죠. 이 생활비 중 고정비로 포함이 되는 게 이제 80만 원일 겁니다. 그런데 일반 가정에 월급에서 떼는 게 아니라 월세로서 커버를 하면 어떨까요? 저 같은 경우는 한 채당 보통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한 40만 원 정도는 받고 있습니다. 최근에 확장을 했던 그 부동산들 본다라고 하면 40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. 자, 한 채당 40이다라고 했을 때 80 정도라고 하게 되면 몇 채가 필요할까요? 그렇죠. 두 채를 산다라고 하게 되면 80이 커버가 됩니다. 언제까지? 아기가 클 때까지 커버가 된다라는 것이죠. 저 같은 경우는 소형 부동산이다 보니까 앞으로 한 20, 30년 정도는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입니다. 지금 같은 경우도 1인 가구 1,000만 가구죠. 가구 시대에 살고 있는 것만큼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게 1인 가구예요. 한 20, 30년 정도는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가구인 것만큼 충분하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. 80 정도 커버를 충분하게 할 수가 있다. 두 채로서 커버 끝이에요. 이 두 채만 확보한다라고 했을 때 아기들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의 그 비용들이 전액 다 확보가 된다라는 것이죠. 사실 앞서 성인이 될 때까지에 들어가는 비용 2억 7천이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크게 느껴지셨지 않겠습니까? 근데 이것을 1년마다 나누고 그리고 월마다 나눠졌을 때에 이제는 2억 7천이라고 했을 때 막막했던 그 금액들이 충분하게 커버될 수 있는 방향들로 이렇게 찾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. 그렇게 크게 안 느껴진다라는 겁니다. 정확하게 월에 해당되는 그 비용들의 목표치가 있다 보니까 이 목표치 같은 경우를 이제 월세로 전환한다라고 했을 때 두 채만 한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급격한 그런 변화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. 두 채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. 아기당 두 채이기 때문에,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쌍둥이인 것만큼 네 채를 보유한다라고 하면 전액 다 이제는 평생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 그 비용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. 그런데 두 채가 아니라 그 이상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? 추가적으로 계속 고정현금 흐름들은 계속 늘어나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. 교육비 이상으로 나오는 것만큼, 애들 케어하는 그 비용 이상으로 나오는 것만큼 다른 비용들로 쓸 수가 있겠죠.
생활하시는 고정 비용에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 금액만큼 저금하는 금액들은 계속 커질 수가 있는 구조이고, 심지어는 계속적으로 늘린다라고 했을 때 이제 고정 생활비를 커버 이상으로 나올 수 있는 금액들까지 세팅해버린다 라고 하게 되면 이제 생활비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월세로 충분하게 커버가 됩니다. 이게 바로 이제 경제적 자유까지 이어지는 그 루트이지 않겠습니까? 전체적인 월 생활비가 커버가 되는 모습 여러분 보셨습니다. 이게 월세의 힘입니다.